어떻게 보면 제가 제일 호구였는데 내가 스페셜하다고 생각했던 자체가 지금 생각하면 되게 어이없고 웃기는 거죠. 저희가 이제 은퇴를 할 시기는 언젠가는 오잖아요. 그때 이제 목돈이 생기는데, 회사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이제 퇴직금인 거고요. 퇴직금 같은 경우는 한 방에 목돈으로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진짜 조심을 해야 돼요. 어떤 이유에서 조심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은퇴할 나이는 아닌데 왜 은퇴에 대한 얘기를 하냐, 벌써부터. 또 어떻게 보면 완전한 은퇴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일부 은퇴를 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저도 이제 뭐 투자를 통해서 일부는 그 월급을 대체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또 일을 통해서 기존에 받았던 월급의 일부를 또 이렇게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회사를 그렇게 예전처럼 이렇게 고정적으로 다니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제가 예전에 조금 이제 목돈이 생겼을 때가 있었거든요. 저처럼 이제 젊은 사람일 경우도 퇴직금이 아니더라도 성과급이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이유에서 이제 목돈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은퇴하신 분이랑 저의 케이스랑 어떻게 보면 공통점이 약간은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목돈이 어느 정도 생겼고, 그리고 어느 정도 회사를 고정적으로 나가지 않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상황이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죠. 저도 이제 예전에는 그런 목돈이 생겼을 때 당시에 또 회사를 그만두게 됐었어요. 또 그러니까 시간이 당연히 남죠. 퇴직하신 분들과 같이. 그리고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목돈이 있는데 내가 생활비는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내 통장에서 돈이 갉아먹고 있는 지금 불안감이 생기는 거예요. 돈이 떨어져 간다는 불안감. 이것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돈을 벌고 싶은 그 욕망이 생기는 거죠. 특히 이제 퇴직하신 분들은 목돈이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은 남 밑에서, 젊은 사람들 밑에서 일하는 거에 대한 거부감, 저항감, 이런 것 때문에 더군다나 통장에 목돈도 있고 하면 이제 창업이나 아니면 투자를 선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업을 통해서 사업을 좀 하고 싶었죠. 그러니까 남 밑에서 더 이상 일하고 싶지 않은 느낌? 길게 봐서 계속 사업을 통해서 돈을 벌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었기 때문에 남 밑에서 일하는 것보다 내가 어떻게든지 창업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 동생이 창업진흥원에서 일을 했었고요, 기존에. 그러니까 저도 IT 쪽에서 일을 했지만 그 커리어를 바로 창업으로 연결시키기가 어려웠었어요, 당시에 저희들은. 그래서 돈이 안 들어가는 창업을 해보자, 최대한 스마트폰 앱 같은 개발을 해서 이거 관련한 창업을 해보자, 이렇게 했지만 당연히 망할 수밖에 없던 사업 모델이었고요. 여러 번 시도를 했다가 이제 잘 안 됐었죠. 면도기 구독 서비스 이런 것도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물론 투자 얘기까지도 갔었다가 잘 안 돼가지고 투자 받을 수도 있었는데 그게 좀 잘 형사가 안 돼가지고 결국은 그것도 사업을 접게 됐었어요. 인터넷 쇼핑몰도 해봤고 여러 가지 해봤는데 그런 다 안 되는 거예요, 하나같이. 자꾸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든지 내 손으로 돈을 벌고 싶은 욕구가 계속 생기니까 돈 벌 거리가 없나, 알바나 어디 밑에 들어가서 일하는 거 말고 내 스스로 돈 벌 거리가 없는지 계속 보게 돼요, 주변을 자꾸. 그런 심리 때문에. 그래서 그때 때마침 이제 친구가 피규어 샵을 하고 있었는데 다른 사업도 여러 개 하고 있었어요, 그 친구가. 제가 거기 장사 잘 되냐고 할 때 나름 장사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사업 하시는 분은 대부분 자기가 하는 사업 잘 된다고 하죠. 잘 된다고 해야지 좀 시너지도 있을 수 있으니까. 아니면 자기 체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잘 된다고 하겠죠. 저는 근데 이미 돈 벌고 싶은 심리 때문에 잘 된다고 하니까 그냥 잘 되나 보다 생각했고, 나도 해볼 수 있냐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 친구한테. 그래서 그 친구도 피규어를 바로바로 하나씩 파는 것보다 이거를 그냥 뽑기 기계에 넣어서 뽑기방을 차려서 뽑기 기계로 뽑게 하는 게 돈이 더 벌리더라, 내가 먼저 차려봤는데 더 벌리더라 해서 너도 이걸로 해라, 자기가 차리는 거 도와줄 테니까 얘기를 해서 저도 하게 된 거죠. 그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가게를 차렸는데 하루에 한 2-30분 관리해서 순수익이 한 300, 400개 벌렸어요. 처음 오픈하고 얼마 안 돼서는. 나름 되게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저는 별로 일 안 하고 3-400 벌리니까 한 달에.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의 능력은 생각 안 하고 스스로 역시 이제 돈을 때려 넣어야지 돈이 벌리는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됐어요, 당시에. 그리고 거기에 또 욕심에 회사에서 같이 일을 했던 지인이 토지에 투자를 했다고 해서 또 잘 나가네 이런 얘기를 또 들어가지고 그 사람한테 또 제가 또
물어봤죠. 아, 그거 토지 투자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했냐. 또 나름 저도 이제, 투자에 대해서도 알아야 된다는 생각에 그런 거를 이제 물어보게 됐었어요. 사업도 하고 이제 투자도 하고 하면은 돈이 벌리겠다 계속. 이런 것도 해야지, 당연히. 이렇게 생각을 해서 물어봤죠. 그래서 뭐 자기 와이프가 그쪽 분야에서 상담을 하고 있는데 한번 상담 받아봐라 해가지고 연락처를 받아서 그쪽 방문을 해서 상담을 받았는데, 뭐 당연히 뭐 영업을 하겠죠. 저한테 뭐 좋은 말로 달콤한 얘기로 영업을 했죠. 다 일리가 있는 얘기고 뭐 근거가 있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되게 괜찮네, 좋은 투자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때 심리가 또 뭐냐면, 그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뽑기방도 그렇고 토지 투자도 그렇고, 내가 진짜 이런 지인을 만나서 이런 기회를 얻어서 나는 행운하다, 나는 좀 특별한 케이스네, 야, 이 기회를 얻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안 됐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 진짜 지금 생각하면 되게 웃긴 생각인데, 어떻게 보면 제가 제일 호구였는데 내가 스페셜하다고 생각했던 자체가 지금 생각하면 되게 어이없고 웃긴 거죠. 사기당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생각일 수도 있겠죠, 어떻게 보면. 진짜 저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코로나가 또 마침 터져가지고 예전처럼 그 돈이 벌리진 않았어요. 수익이 있긴 했었는데 뭐 예전처럼 뭐 3, 400은 안 되고 100만 원에서 한 150 남더라고요, 한 달에. 수익을 얻은 것 중에 일부는 이 재투자를 해야 되는데, 가게도 좀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데, 뭐 가게도 이제 노후화가 되고, 처음에는 다 새 거니까 막 그 주변에 사람들도 막 호기심이 있어가지고 가게 오고 막 이랬는데, 가게도 이제 더러워지고 노후화 되니까 이제 안 오기 시작하는 거죠, 사람들도. 더 이상 여기에 뭐 새로운 걸 느낄 수가 없으니까. 코로나가 터지고 본격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이제 돌아다니지 않으니까 더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갖고 이제 적자를 보기 시작하는 거죠, 한 달에. 그 당시 월세가 부가세 포함하지 않아서 한 120만원? 관리비 하면은 뭐 이래저래 한 180만원 냈었거든요, 한 달에. 거기다가 이제 뽑기 기계 들어가는 내용물들도 구입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거 하면은 뭐 한 달에 기본 한 2, 300은 들었어요. 2, 300. 나가는 비용만.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계속 적자를 계속 내고 있으니까 계속 가게를 운영할 수가 없었던 거죠. 뭐 코로나가 아니었으면은 권리금이라도 받고 나갔을 텐데, 그 가게를 보러 온 사람도 없으니까 무권리로 나가게 된 거예요. 그냥 아무 돈도 못 받고 보증금은 받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매장을 접게 됐고요. 더군다나 그 투자했던 토지도 나중에 사기였다고 밝혀졌고, 그래서 돈을 날렸고, 저는 이런 이유로 얘기를 하는 거죠. 투자로 인한 사기나 뭐 창업으로 인한 말아먹는 경우, 바보같이 왜 그런 걸로 잘못해서 뭐 말아먹고 그래, 아니면 사기를 당해, 그런 거는 이제 바보 같은 사람들이나 그렇게 당하는 거다, 망하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는 심리?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심리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은퇴를 하고 나서 목돈이 생길 때 진짜 조심해야 된다. 내가 돈 벌 수 있는 그런 욕심, 어떻게 해서든지 돈 벌어야겠다, 그러니까 노하우 없이 현금 흐름을 일으켜야겠다라는 그 생각 자체가, 그 욕심 자체가 스스로를 더 망치게 되는, 사업도 그렇고 투자도 그렇고 모르는 거를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기존에 내가 회사를 다니고 있을 때 그런 창업이나 아니면 투자에 대한 공부 아니면 경험, 그런 걸 통해서 쌓인 노하우가 있으면 괜찮은데, 돈만 있다고 해서 아무런 노하우 없이 창업에 뛰어들거나 투자에 뛰어들다가 말아먹는 경우가 있는 거죠. 저같이 뭐 투자에 사기를 안 당하더라도 아무것도 모른 채 주식 투자했다가 그냥 돈 날리고, 마지막에 그 평생을 살아야 되는 돈으로, 그 소중한 돈으로 그냥 돈 전체 날리고 결국은 다시 질 낮은 노동 시장으로 뛰어들어야 되는 상황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모르는 걸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진짜 사람을 믿지 말아야 돼요. 진짜 돈 앞에서는 아무도 믿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업의 경우는 뭐 가맹점을 통한 창업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투자도 어떤 이제 전문가라고 얘기하는 사람한테,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이제 뭐 내가 이런 투자에 대한 노하우가 있으니까 내가 벌어주겠다, 나한테 돈을 맡겨라, 이런 얘기를 믿고 돈을 맡겼다가 사기를 당하거나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겠죠. 제가 매일같이 9시부터 6시 또 야근도 할 수 있고 주말 근무도 하면서 이렇게 어렵게 번 돈을 쉽게 날리는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랬고요. 퇴직 후에 사업을 하려고 하면은 차라리 기존에 일을 했던 업무에서 연결을 시켜서 창업을 하는 게 낫고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애초에 젊었을 때부터 창업을 경험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젊었을 때는 실패를 해봐도 다시 시작할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이 먹고 한 번 실패를 하면은 이거는 되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거의 인생이 나락으로 가기 때문에 기존의 업무에서 연결되지 않는 일을 했다고 하면은 창업을 안 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투자 같은 경우도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시작을 하고 그 투자를 해봄으로써 거기서 쌓인 노하우가 있으면은 당연히 은퇴하고 나서도 거기서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겠죠. 투자는 이제 사업보다 리스크가 조금 적거든요. 뭐 주식 투자 같은 경우도 리스크가 많긴 하지만 사업보다는 덜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부동산 투자나 뭐 주식 투자 같은 경우 직장 다니면서도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는 거잖아요. 뭐 주말에 임장을 다니거나 주말에 뭐 그 기업을 분석하거나 주식에 대한 공부를 하거나 이런 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으니까 이제 되도록 이제 젊을 때부터 공부하고 투자 경험을 통해서 되도록이면 이제 젊을 때 경험을 쌓아서 자신만의 그 투자 노하우 이런 거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무작정 큰 돈이 있다고 해서 뛰어들지 말고 그 어느 정도 노하우가 쌓일 때 동안 기존에 있던 돈을 쓰면서 아니면은 조금 적은 돈을 받을 수 있는 일을 하면서 투자 공부를 해 나가는 게 차라리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은퇴를 하면은 진짜 어쩔 수 없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게 결국은 또 노동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나이 먹고도 어디 가서 밑에 가서 일을 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때 하는 일 자체가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의 월급 정도의 수준을 받을 수가 없는 거는 뭐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은퇴하고 나서 그 노인들이 되게 가난해진다는 통계가 많잖아요. 우리나라 노인 2명 중에 1명이 되게 가난하다거나 뭐 그랬던 것 같은데 갑자기 기존에 받던 월급 정도의 수준의 일을 못하기 때문에 뭐 그리고 잘 뽑아주지도 않고요. 나이가 먹었으니까. 제가 어릴 적에는 97, 98년도 IMF 외환위기 이전에 그때는 평생 직장인 개념이었고 60세 은퇴하면은 그때 환갑잔치 크게 하고 뭐 칠순잔치도 되게 크게 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5년, 10년 있다가 이제 돌아가시고 보통 뭐 그랬거든요. 뭐 내가 뭐 퇴직금 받은 걸로 살아도 어느 정도 되는 수준? 아니면 뭐 소일거리 하다가 뭐 그렇게 해도 살아도 되는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60세까지도 어떻게 보면 정년 퇴직하는 자체도 힘든 시기잖아요. 40대 되면은 기존 실무 일을 더 이상 시키지 않고 뭐 영업이나 관리직을 하기를 회사에서 그런 업무로 강요를 하거든요. 50대 되면은 이제 회사에서 더 안 다녔으면 좋겠다는 눈치를 주겠죠. 그래서 민간 기업이면은 60세까지 다니는 것도 힘든데 거기다가 수명도 늘었어요. 요즘에는 뭐 100세 시대로는 하지만 최근에도 뭐 장례식 갔다 왔지만 80, 90 그때 되면 돌아가시더라고요 보통 요즘에는. 만약에 진짜 최대 젊었을 때 50살에 은퇴를 한다고 해도 만약에 90세까지 산다고 하면은 최대한 40년 뭐 아니면 미니멈 한 30년은 은퇴 후의 인생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아무것도 준비가 되지 않으면 아까 전에 얘기했던 뭐 사업 경험, 투자 경험, 그런 노하우 이런 게 없으면은 그냥 3, 40년 평생 그냥 질 낮은 노동을 하면서 고통스럽게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제가 뭐 40대인데 벌써 뭐 은퇴 얘기하고 있냐, 뭐 나중 얘기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니면 뭐 30대, 20대 사람이 만약에 이걸 본다고 하면은 아직 먼 나라 얘기 같죠. 제 또래들도 먼 나라 얘기처럼 느끼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 하면은. 근데 저도 진짜 어른들이 하는 얘기, 나는 마음은 28 청춘 20대인데 뭐 이런 거 남의 얘기인 줄 알았는데 진짜 저도 그걸 느끼거든요. 아직 마음은 진짜 20대인데 나이가 이제 40대 넘어가고 그게 진짜 얼마 안 된 것 같거든요. 20대 초반 자체가 20년 전인데 진짜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그냥 5년 전 같은데 느낌이. 그러면은 지금 제가 43세 7년 남았거든요. 50대 60대 하면 17년 남은 거고. 근데 이게 더 빨리 가겠죠 시간이. 하다가 이제 뭐 세워라 내워라 하다가 지금 이대로 그냥 관성대로 가다가 은퇴하는 거죠. 예. 아직 먼 거 같지만 진짜 나도 모르게 갑자기 찾아올 수도 있고 갑자기 회사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중간에 그러면은 이제 비자발적 은퇴를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진짜 이 준비가 되지 않으면 힘든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 미리부터 되도록 젊을 때 투자 경험, 투자 노하우를 쌓아야 되고 창업에 뜻이 있다고 하면은 젊을 때 창업을 해보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